이 네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해야 될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일단은 모든 사람들은 결정을 하기 전에 정보를 필요로 한다. 모든 사람은 결정을 하기 전에 정보를 필요로 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여기 제주도에서 온 삼다수가 있습니다. 이 삼다수의 물은 제가 듣기로는 70년 전에 내린 물이 걸러져서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요. 2,999원인데요.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2,500원에 팔려고 그러는데 혹시 사실 분 계세요? 제가 드릴게. 싸게 2,500원에. 2,500원에 안 사실래요? 왜 안 사요? 그죠? 비싸죠? 그래, 이거야. 딴 게 없어. 그걸 뭐라고 해요? 사전 정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전 정보. 여러분이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 네, 이게 1,000원도 안 한다는 사실을. 하물며 1,000원도 안 하는 거를 사는데 그러한 정보를 필요로 한 여러분이 수억짜리를 사는 부동산을 사면서 정보를 찾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개사만 그 생각해야 돼요. 중개사만. 공인중개사만 그 생각하시더라고. 요즘 젊은 애들이랑 상담하다 보면 매물 찾으려고 부동산이랑 통화하는 동안 테이블 밑에서 직방 뒤지는 거 봤어, 못 봤어요? 그래. 다 뒤져. 오늘 처음 알았죠? 손님 있어야지. 자, 이따가 손님 많이 만나게 해드릴게요. 밑에서 다 찾아요. 왜? 물건은 나도 찾을 수 있으니까. 물건 나도 찾을 수 있어요. 중개사만 찾는 게 아니라 나도 물건 찾을 수 있다고. 정보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슨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이라는 걸 하도록 되어 있죠. 정보가 없으면 무서워서 결정을 못해. 대표적인 이게 이해가 안 되셔서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프리젠터라는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화면 넘어가는 거 있죠. 프리젠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되게 싸게 3만 원 주고 팔게요. 40분 계세요? 안 사. 왜? 몰라 이게 얼마짜린지. 제가 얘기하자면 99,000원인가? 아마 그 정도 할 거예요 이게. 모른다고. 이처럼 정보가 없으면 결정을 안 해요. 정보가 없으면. 매도자는 그럼 어디서 정보를 찾고 매수자는 어디서 정보를 찾을까요? 임대인은 어디서 정보를 찾고 임차인은 어디서 정보를 찾을까요? 거기에 찾아가야 손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사무실에 앉아갖고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손님들이 정보를 찾는 곳에 미리 가서 깃발 꽂아놓고 이리로 오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 아닐까요? 바로 이게 마케팅입니다. 매도자나 임대인은 인터넷에서 찾아. 네, 실거래가 신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실제 방문은 아는 부동산 가. 인터넷에서 찾은 부동산으로 안 가고 아는 부동산 가요. 반면에 매수자나 임차인은 인터넷에서 찾아. 근데 꼭 부동산에 가야 돼요? 물건지 앞에서 만나도 되잖아요. 물건지 앞에서 만나도 되잖아요. 그래서 강남에는 1층 부동산이 아닌 2층부터 막 10층에서 부동산을 해. 왜? 자기 사무실에 만날 일이 없어 손님을. 지하철역 입구 또는 물건지 앞에서 만나서 물건 보여주고 손님 끌고 다니면서 계약서도 물건지 잔금도 물건지 손님지 부동산 할 게 없거든. 그래서 손님만 되는 부동산은 좋은 사무실을 오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1층 사무실 하는 이유는 물건 찾으려고 1층에 하신 거예요. 지역, 잘 아는, 눈에 보이는 부동산에서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임대인과 매도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매수자나 임차인은 물건만 좋으면 되지 부동산 위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물건을 잡고 있는 사람은 양타를 쳐요. 손님을 잡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반탑니다.
이게 태생적 한계예요. 이게 태생적 한계. 그런데 여러분은 뭘 찾아요? 매수자 우시장이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손님이 필요하대. 참 한장 없네. 중개업을 어깨너머로 배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파악이 안 되는 이럴 때 발생하는 현상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역시장에서 정보를 찾는 사람들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역시장으로 찾아가야죠. 지역시장으로 찾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오프라인 마케팅이라고 하고, 오프라인 마케팅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DB, DM, TM, 그리고 프로모션, 이벤트라는 네 가지 방법이 존재해요. 합법적인 네 가지 방법입니다. 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TM이에요. TM. 자, 부동산 중개업계에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하나 또 있는데요. 전화요금과 중개업소 매출은 정비례한다. 전화요금이 나오려면 걸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아, 핸드폰이라서 상관없어? 자, 걸어야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아시죠? 네. 전화는 걸어야 돼요. 그래야 요금이 나오죠. 전화를 건다라는 얘기는 손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찾아가는 건가요? 찾아가는. 그럼 누구한테 찾아갈까요? 5천만 소비자한테 찾아갈까요? 아니면 내 부동산 중개업 인근의 소유자한테 찾아갈까요? 정해져 있는 내 중개업소 인근의 소비자들한테 찾아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 중개업소 인근의 소비자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 이래서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이거를 장부화시키는 걸 DB라고 얘기해요. DB. 이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마추어 중개사하고 프로 중개사의 결정적 차이점이 이거예요. 아마추어는 물건 접수돼야 아, 물건 있구나 라는 걸 안다. 프로는 아, 이분은 곧 매물 내놓으시겠구나 라고 미리 안다. 이 차이점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등기부 등본이 오메 뭐 이렇게 들락날락해. 엄청 바빠. 거기다가 후순위 근저당 막 들어오고, 갑자기 얼마 전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인데 선순위의 근저당이 갑자기 들어왔어. 세입자한테 주민등록 이전해달라고 그러고 대출을 받은 다음에 후순위로 세입자 넣고, 이 얘기가 뭔 소리인지 모르면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네. 난리가 났어 지금.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곧 매물이 나올 거란 얘기죠. 이걸 누군가는 미리 알고 있는 거고 누군가는 모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거래하려고 하는 매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미리 알고 시작하는 중개사가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중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전화 작업을 했더니 내 전화번호 어디서 났어? 라고 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요? 네, DM이 필요해요. 우편물을 보내는 거죠.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프로모션. 저희 사무실에서 거래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매물을 내어놓으시면 이러이러한 혜택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혜택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의 차별화죠. 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매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까요? 손님 만나는 방법입니다. 손님은 어디서 만나요? 인터넷에서 만나죠. 그들은 어디서 정보를 찾아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요. 자, 인터넷 못해. 나 네이버 광고 할지도 몰라. 직방 할지도 모르고. 자, 그러면 손님 많아요, 적어요? 솔직히 많아요, 적어요? 적죠. 적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인터넷은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인터넷으로 손님을 만나는 방법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네이버, 한방, 유튜브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예를 들을 수 있겠으나 일단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갈까요? 쉬었다 갈까요? 그냥 갈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들이 여러 가지 들을 수 있겠지만
네이버, 한방, 유튜브. 저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방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방 효과 정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방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네이버로 매물 전송이 가능하죠. 무료로 15건이나. 그렇죠. 자, 공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안타깝게도 작년에 깨졌습니다. 네이버 불매운동. 했죠? 2018년 초에. 어떻게 됐어요? 안 됐죠? 안 될 거 알았어요. 솔직히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안 될 거 알고 시작했습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생계형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게 당장 포도청인데 갑자기 먹고 살 줄을 끊으라고 처음에는 의협심에 또는 의리에 할 수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지금. 그래서 지속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실패했죠. 자, 그러나 다시 시작하자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한 방으로 모든 사람이 광고를 하면 광고는 다 똑같이 하는 거니까 네이버한테 돈 벌어주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방부터 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과거에는 효과가 전혀 없었으나 지금은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개편 작업한다는 얘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외부의 포털 사이트처럼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개편을 한다 그러면 한방을 찾는 사람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미래가 한방에 달려있다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현재 시점,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이 우리의 목을 올가매고 있는 현 시점, 우리가 살아갈 길은 한방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꼭 한방을 이용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때문에 뭘 한다 다들 아실 거예요. 굳이 따로 언급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들. 네이버는 조금 이따 보고요. 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2018년 약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에 영향을 미치더니 2018년 한 해 동안 미치도록 성장을 해서 지금 부동산 중개업으로 전국이 힘들다고 몸살을 앓는 현 시점에 돈 버는 사람은 다 죄다 유튜브 하는 사람입니다. 유튜브 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매물 광고 열심히 했는데 유튜브에서 이쁘다고 저한테 한 달에 120만 원씩 줍니다. 꽁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혹시 여기 있는 계신 분 중에 유튜브를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